전쟁 속에 전국을 돌며 민심 수습에 나선 광해군은 조선의 비극적 상황과 마주하게 되는데 광해군이 꿈꾸는 조선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네. 광해군이 왕위 오르기까지 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고 또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을 했는지 좀 많이들 아시잖아요. 무려 16년 동안 세자의 자리에 있었고 잘 아시다시피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분조도 이끌고 나라 곳곳을 다니면서 7년을. 그렇죠. 굉장히 많은 실무적 경험을 갖고 있는 경험 준비된 있는 왕이었네요. 준비되어 있는 왕.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왕으로 볼 수 있죠. 기대됐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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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시대 왕이 34살의 왕이 된 경우도 참 드물어요. 늦게 된 거죠? 늦게 된 거예요. 늦게 된 거죠. 늦게 됐다기보다는 좀 이제 성숙해서 네. 왕노릇 할 만한 나이에 왕이 된 거죠. 선조도 어린 나이에 왕이 됐었고 상당히 기대할 만한 그런 나이 든 왕이죠. 정말로 준비된 왕입니다. 자, 뭐 전쟁을 치르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이제 왕에 오른 왕이에요. 자, 광해군은 조선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했을까요? 광해군 일기 1608년 2월 25일의 기록입니다. 하늘이 한 세대의 인재를 내리는 것은 그들로서 한 세대의 임무를 완성하려고 그러는 것이요. 그럼에도 요즘 사대부들은 논의가 갈라져 명목을 나누고 배척하는 데 거리낌이 없어 이제부터는 피차를 막론하고 어진 인재만을 기용하여 다 함께 시대의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되겠소. 오, 하선. 이상 3단 저음 사료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하선의 느낌. 그렇죠. 이 말은 여러 붕당이 나뉘어져 있는 가운데 광해군이 어느 붕당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사람을 쓰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그 살인파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지는 것까지는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그런데 임진왜란 전에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서인, 남인, 북인 세 붕당이 정립한 가운데 임진왜란을 이제 치르게 되는데요.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북인이 광해군을 지지해요. 그렇죠. 광해군이 왕이 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준 것이죠. 북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광해군은 이때 북인만 믿지 않고 붕당을 따지지 않고 네. 인재를 쓰겠다. 이런 선언을 한 겁니다. 멋지네요. 멋져. 현재까지 멋져. 이게 실제로도 즉위 초의 상황을 보면은 영의정이 이원익이라는 분인데, 그렇죠. 예, 당시로 굳이 따지면 남인 쪽.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오성과 한음의 이항복, 이덕형 역시 마찬가지로 서인 쪽, 또 서인. 남인 쪽 이렇게 권리 있는 분이고 또 좌의정으로는 중간 기자원이라고 북인 쪽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골고루 서인, 있는. 남인, 북인이 고루 이렇게 조정에 포진하는 탕평이네요. 이 붕당들을 네. 균형 있게 등용하려고 하는 정책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북인 입장에서는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기껏 우리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남인, 서인까지도 이렇게 높은 자리를 주면 어떡하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네.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 상식적으로도. 근데 실제로 우리 왜 지난번에 사원부 사관원 다루면서 감찰, 언관, 대관이 중요하다 이 그렇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조정의 공론을 잡고 있는 데인데 이 부분에는 역시 좀 이첨을 비롯한 북인들을 중심으로 포진시켰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경험이 많은 네. 서인과 남인의 원로 대신들이 정승, 육조 이런 데 포진하면서 국정 운영을 이제 이끌어 나가고 북인들은 언관 또 이제 인사권을 갖고 있는 그 이조의 이제 전랑 뭐 이런 자리를 가지면서 권력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북인들이 이제 왕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아주 좀 균형을 잡아가는 이런 아주 좋아요. 좋은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일종의 거죠. 뭐 잘 그렸어요. 연립 정국이라고 해야 네, 되나? 네. 그런 셈이 연정 보이죠. 같은 게 네. 조각을 아주 잘했어요. 근데 이제 광해군이 즉위한 게 7년 전쟁 임진왜란이 끝나고 이제 10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이제 광해군이 즉위한 거잖아요. 물론 이제 뭐 골고루 이렇게 기용하고 이렇게 정치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긴 전쟁을 통해서 거의 도탄에 빠진 이 백성들을 그렇죠. 위해서 도대체 어떤 정책을 폈고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가 저는 훨씬 더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러니까 당시 조선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상황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조선 중기의 학자 성온의 우계집 기록입니다. 경성의 백성들은 도륙을 당한 끝에
겨우 목숨만 붙어 있는데 굶어 죽은 시체가 길에 가득하여 얻어먹는 자가 수천 명이고 매일 죽는 자가 6, 70명 이상이다. 집들이 모두 부서지고 불타서 큰 길에 잡초가 자라고 깨진 기왓장만 널려 있으니 눈에 보이는 참혹함이 옛날 역사에 일찍이 없었던 것이다.